성탄을 맞아 도내 각 성당과 교회에선 미사와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스키장과 주요 관광지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늘고 있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은 여전히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다 국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강원도청 이전 문제를 짚어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수익 구조가 취약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각 성당과 교회에서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겨울 정취로 가득 찬 스키장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불빛으로 물든 성탄전야의 성당.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경건한 찬송가가 성당 가득 울려 퍼지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사랑을 되새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께 안 되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다 기꺼이 교회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외롭고 힘들지만 충실하게 삶에 임하면 희망이 찾아온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하얀 눈밭을 시원스레 내달리는 스키어들. 은빛 설원에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기고 눈사람 인형과 사진도 찍으며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여서 성탄절이니까 이제 쉬는 날이어서 제가 스키장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눈도 좋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여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눈을 볼 수 없었지만 사랑과 헌신의 상징인 성탄절에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원주에 추가로 사옥을 짓고 대규모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비율은 쉽게 높아지지 않는데요.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하겠다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직원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2사옥이 이달 초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보장실 등 서울 사무소에 남아있던 1,1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제1사옥까지 합하면 2,5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심평원의 경우 초기 30%에 불과하던 가족 동반 이주율도 꾸준히 올라 지난 7월 기준 67%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본부 기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내려와서 본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율이 다른 기관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곡동 본사 인근 부지를 매입해 오는 2023년 제2사옥을 준공할 계획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021년 법공학연구동을 착공합니다. 이처럼 기관들의 대규모 이전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한층 단축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보다는 혼자서 이주해 기러기 직장인을 자처하거나 아예 출퇴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원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44.7%로 작년보다 7.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충북, 경북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관의 지역 정착 기간이 더 늘어나면 이주율도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인구와 경제력의 실질적인 분산 효과를 위해 이전 기관의 직원을 지역민으로 끌어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강원도가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이전지를 춘천으로 확정하면서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는데요. 결국 계획을 미루면서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앞으로 강원도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논란의 불씨가 시작된 것은 지난 8월 열린 도청사 이전 심포지엄 자리.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이 춘천의 도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진 설계가 취약해 리모델링도 불가하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춘천 관내에 도청을 새로 건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겁니다. 그 부분은 도청 소재지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어디다가 신축할 거냐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당시 심포지엄은 춘천시가 후원했고 타 지역 관계자는 전혀 초대되지 않았으며 춘천을 본사로 한 언론사들도 밀실 결정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도청사 신축은 강원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아닌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정하고 투명한 도청 이전 행정 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이에 도청 이전을 두고 SNS상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도청 유치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춘천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론화 요구를 지역 대결 구도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강원 도민들 전체적인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거짓 정보까지 들먹였습니다. 시에서 시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도민들의 순수한 공론화 요구가 정치권의 입속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되자 강원도가 신축 논의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년에도 도청 이전은 논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논란을 빚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는 인구가 정체되고 도시 개발이 확대돼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익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강릉시 회산지구입니다. 인근 초등학교가 5층으로 증축하고도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도로나 상수도 등 신규 기반 시설도 공급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도시 개발이 외곽으로 확장되는 이른바 스프롤 현상으로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유휴시설 관리 비용에 신규 기반시설 공급 비용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외곽 지역의 기반시설 공급과 관리 비용이 투입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팩트하고 네트워크 도시로의 공간구조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문화나 스포츠, 복지에 관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인구 10,000명당 공공시설물은 전국 평균 10개를 밑돌지만 강원도는 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정체로 지방 재정 수입이 정체되는 데 반해 공공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2017년 강원도 공공시설 운영 비용은 복지시설만 2천만 원 수익을 기록했고 체육시설 118억 원, 문화시설 135억 원, 기타 시설은 55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월부터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9개 현장에서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 관련 124건, 품질 관련 110건, 가시설 관련 27건 등이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보다 13.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청은 수위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원주시 무실동 주택가에 주차된 1톤 푸드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과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마치고 주차해둔 트럭에서 불이 났다는 차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정시 모집 전형이 내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대학교는 내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원서 접수를 진행한 뒤 전형별로 면접 평가와 실기고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3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상지대와 한림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들도 내일부터 31일까지 3일 이상 정시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 등 대학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막바지 신입생 모집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말까지 농촌 지역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등 233개 시설로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 기준이 강화된 일산화탄소 가스 누설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 설치에 관한 점검과 지도도 함께 진행됩니다. 횡성군이 민원실 근무자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군청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